긴세대 목사의 좌충우돌 취업기, 자동차 정비, 은혜 혹은 체질. 손과 몸과 힘을 다하고 기도하며 치렀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15일쯤 되는 시험기간 중 서영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첫날 5월 31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발표는 한참 뒤인 6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65점에서 75점 사이가 아닐까 내심 예상했습니다. 70점으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실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실기시험에 합격해 감사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날 기능사 자격증이 등기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목사 친구들 카톡방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 자동차 정비사라고 불러줘. 제가 또 정보 처리와 컴퓨터 활용이라는 교양 과목에서 배운 한글 파워포인트 시험도 응시했습니다. 그러니 한 학기에 3번 국가고시를 치른 셈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할 때도 주로 한쇼 프로그램으로 만든 PPT로 녹화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파워포인트는 비용이 비싸서 제가 잘 안 썼지요. 그런데 서영대학교에 입학하니 재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데 교수님이 자격증 시험을 보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나서서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별로 호응하는 학우들이 없어서 저와 한 학우, 또 한 달 전에 시험을 본 학우까지 모두 3사람이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파주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창피하고 미안하더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뭐하러 왔나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 파워포인트 시험장에 들어가니 군인들이 몇 사람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 3반의 한 학우도 만났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면서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기말고사 전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마치고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기능사 실기시험보다 더 힘든 것 같더군요. 5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C등급 합격, 300점 이상이면 B등급 합격, 400점 이상이면 A등급 합격입니다. 저는 300점 이상 B등급 합격을 목표로 했는데 290점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라서 좀 아쉽지만 후회 없이 시험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기말고사와 함께 마친 후 서영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에서 공부한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했을까요? 힘든 나날을 보내긴 했는데 학교 홈페이지 교육혁신 지원 시스템을 열람해서 성적표를 확인하고는 제가 놀랐습니다. 다 이렇게 성적 괜찮게 나오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상대평가로 줄 세워서 성적 낼 수밖에 없다던데 환갑 지난 만학도가 한 과목 A인 것 빼고는 다 A+인 겁니다. 평점으로 4.37인데 저는 학점 받는 공부 9년 했지만 이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한 학기에 3학점짜리 2과목만 배웠습니다. 그때 2과목 다 A+ 받아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6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대학 때 4.10인가 받아본 때가 가장 높은 학점이었죠. 그때 그 점수로도 1등을 해봤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며칠 전 우리 1학년 2반 학우들이 교수님과 함께 식사했는데 제가 우리 반 한 대표 빼고 나보다 성적 안 나온 사람들 다 화장실 옆으로 집합해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만 했습니다. 학교 시험도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로 안 외워지는 것 열심히 외우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자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열심히 외운 것 안 나와서 허탈, 또 기억 안 나서 절망하는 때가 많았죠. 답을 적어야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고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니 철자가 틀리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보입니다. 그래 습관처럼 교정 표시를 해놓고는 그거 지울 수도 없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죠. 아마 교수님이 괘씸죄로 점수 좀 깎았을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본 시험도 어떤 것 하나 다 만만하고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시험은 없었습니다. 시험은 늘 그렇죠. 지난 4개월 늦깎이 야간대학생으로 꽤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자동차 정비라고 하는 제 앞에 다가온 새로운 영역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유명한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공부한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대로 나타나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요. 주님이 저에게도 시험 성적 괜찮은 은혜를 주신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책이 보이는 희한한 은사로 시험 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자동차 정비가 제게 체질인가요? 처음 해봤지만 소름, 이게 내 적성. 챗GPT한테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눈에 띌 만한 제목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더군요. 요즘 세대에 맞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생각보다 나랑 찰떡인데요. 차분하고 확신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성적이 말해줘요. 이건 제 분야입니다. 이제 2학기에는 학교 공부하면서 자동차 진단 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국가고시는 아니고 아직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에 우리 직장사역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못해도 제가 자동차 정비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나 사고차 같은 자동차들의 상태를 보고 기능과 가격 평가를 하는 이 진단평가사 자격증이니 자동차 정비에 당연히 도움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로 선택해서 일하는 자동차 정비 분야에 들어왔다면 제가 일할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본 이야기 줄줄이 하면서 성적 잘 나왔다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패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이 좌절하고 넘어진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해서 능력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유튜브나 강의, 책에서도 종종 다룬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합니다. 1972년 캐나다 토론토의 신문사 토론토 스타의 한 기자가 일종의 미스터리 샤프 방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점화 플러그 연결선이 좀 느슨한 것 외에는 아무 이상 없는 완벽한 상태의 차를 몰고 13곳의 정비 공장들을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여러 정비사들은 멀쩡한 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며 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60대 중후반에 경력 있어 보이는 세실 브랜튼이라는 정비사는 느슨한 점화선을 조여줄 뿐이었고 수리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른 12명의 정비사는 다 여러 부분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기자가 브랜튼 정비사에게 신분 밝히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자가 조금 더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세실 브랜튼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고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필요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토론토 스타 신문에 실리자 운전자들이 세실 브랜튼의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브랜튼은 그 정비 공장에서 12년간 더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이후에 한 10년쯤 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신문사에서 그의 죽음을 부고란의 한 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타이틀로 별도의 기사를 써서 그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세실 브랜튼 별세, 향년 89세, 정직하기로 유명한 크리스천 정비사. 어느 직업 분야인들 예외가 있겠습니까만 이곳 자동차 정비 영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민도 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정직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실 브랜튼이 정직한 크리스천 정비사로 인정받았는데 정직한 브랜튼은 능력 있는 정비사였습니다. 능력 없는 정비사였다면 정직함으로 인정받은 일이 그리 빛나고 영향력 있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잘 배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유능한 정비사, 실력 있는 검사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배워야 할 부분에서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